예,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헌 논의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민주주의 원리상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그래서 자치 권한이 확대될수록 바람직하고 좋다 이런 논리들이 많이 확립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고 지방분권은 권한 이양과 그 다음에 이 재정 분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지방정부가 사는 길은 돈과 권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국고보조금 지방 이양을 선택해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조 원 확대 편성했고 지특회계 중에서 자율개정 예산을 10조 정도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네. 방침은 이렇게 정해놓고 또 하는 일은 보면 이거와 거꾸로 가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서울시 의회는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추경 1조 799억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에서 소비 쿠폰 발행 예산이 8,988억으로 83%를 차지해요. 정작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시내버스 지원이나 취약계층 돌봄은 15%에 불과한데 2022년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 부채를 온갖 노래 끝에 6천억을 줄여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빚이 늘게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천억을 가까스로 줄였는데 이 쿠폰 한 번 때문에 3,500억 지방세 발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모순된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 협의회 때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그 소비 쿠폰 발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일정 부분 부담케 하는 것은 미리 상의가 전혀 없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광역시자체에 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75%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90%인데. 그런데 서울시와 이런 방법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취임 초에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가 무리를 해서라도 협조를 하겠지만 이후에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계속해서 빚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은 저는 서울특별시라는 이름에도 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서울만 특별하고 딴 데는 특별하지 않은지도 의문이지만은 물론 서울이 인구도 많고 재정적으로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교부세 불교부 단체인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정력 지수도 비슷합니다. 서울이 1,031.03인가요? 경기도가 1.108인데 그럼에도 재정력 지수가 경기도가 저희보다 더 좋습니다. 예, 좋은데 경기도에 대해서는 국비를 90%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김농연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울어야 하는데 같은 생활권에 같이 보통 교부세 불교부인데 여기는 90%고 75%인데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 두 달 전에 부총리님, 기재부 장관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시가 재정력 지수도 높고 인구수도 더 많고 여러 가지 재정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 차등이 합리적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인구도 줄고 기업체 수도 줄고 재정력 지수도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현실에 맞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경기도와는 밸런스를 맞추든지 아니면 경기도보다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런 취지의 건의를 했고 설명을 다 들은 기재부 장관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젠 많이 상황이 바뀌었네요. 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을 경기도 수준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서울 수준으로 깎고 그 여력 재원을 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줘야죠. 그것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75%를 경기도에 맞춰서 90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75%로 낮추고 그 차액 15%를 지금 이 지방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해주는 것이 안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 국감이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는 제외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구별이 좀 애매하고 또 워낙 관심이 많은 사항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토위에서도 언급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강 수상버스 저희들은 참 기대를 하고 88도로 막힐 때마다 저 넓은 강을 이용해서 좀 빨리 다닐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셨다 하길래 기대를 했는데 되게 실망스럽게 뭐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다시 시운전 기간에 있고 이렇거든요. 저는 서울시가 행정 능력이 뛰어나서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던 청계천도 해냈고 하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저것도 멋지게 한강 르네상스 프로그램과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지, 왜 점검이 철저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시간이 남지 않아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뭐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 느끼고 다시 한 달 동안의 무탑승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무탑승 시범 운행을 한 달 동안 하는 기간 동안 지금 한 절반 이상 지났는데 별다른 고장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뭐 잔고장, 기계적인 거는 몇 가지 있었지만 운행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탑승 시범 운행 한 달 동안을 거쳐서 이제 11월 초쯤에는 정식 운항을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기간을 거쳐서 더욱더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이 시작이 될 겁니다. 배 자체의 안전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환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하셔서 불편함이 다시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서울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도록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